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밑에서 하락 출발해서 전일 몸통 양봉을 모두 덮어내는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뭐 강세이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상 마냥 기술적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장 전 체크 내용을 보고 나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 한번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정리해보고 오늘 장을 또 확인하는 시간으로 복귀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3월 내만여의 날도 3일 남은 날이었죠. 금요일 야간 선물은 0.33% 상승한 이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의 경기 침체 언급과 무역 전쟁의 지속, 관세부가 강행 뭐 이런 이슈들로 특히 캐나다 쪽과 좀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아침에 보니까 막 1% 정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우리 장은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조금 더 밀려서 0.74% 하락 출발한 뒤에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이제 바로 풋옵션 쪽으로 들어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0.31% 끌어올려서 상승한 양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로 역대 최대 매입 신청을 했고요. 미국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1일까지 있고요. 오늘부터 미국은 서머 타임이 적용돼서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미국 추가 예산안 마감일이 이제 14일까지 이번 주까지고요. 이는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로 물론 합의가 되겠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 갈등이 좀 내부적으로도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트럼프 연설 때도 그랬듯이 막 그 민주당 쪽에서 퇴장 당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을 최대한 끌고 겨우 이제 끌다가 시한 마지막 날 정도에 돼서 추가 예산안이 좀 뭐 통과가 되고 합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는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겠죠. 이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 요거는 자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네, 국제금융센터에서 설문 조사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순서를 좀 어, 뭐 적어 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리스크, 트럼프 관세 정책부터 미국의 분쟁 지역 개입 축소까지 해가지고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 중에 첫 번째 트럼프 관세 정책 및 경기 침체 이슈. 트럼프는 이제 경기 침체를 배제하지 않은 채 관세 부과를 밀어붙인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떨어져서 출발하기도 했고요. 나스닥 1% 정도 밀려고 지금도 야간에 1.2% 정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의 부담 요인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의 조정인데요. 요거는 2월 21일 미국 증시가 이제 세 번째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제가 어, 분산 과정의 종류를 언급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이미 이런 장대 음봉을 세 번 보면은 최소 세 번을 보면은 분산 과정이 끝나고 공포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드리면서 요거를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걸 시작으로 지금 공포 구간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의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 과열됐던 것을 제자리로 조금 돌려놓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에 서학개미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관련 상승 베팅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상위 20개 미국 주식 종목의 순 매수액 총합은 31억 2,800만 달러로 약 4조 5,07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국내 투자자 보관액은 약 35조 7천억으로 이보다 지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면요. 지금 그때 이후로도 한참 더 내려왔죠. 자, 1월 31일이면은 여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하락에 물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달려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계속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샀겠죠. 이 구간 동안에 더 많이 사면서 거의 4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5조 7천억을 넘어서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기사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보관액이 지금 165조로 역대급이다라는 것은 이건 연말에 올라온 기사니까 지금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이렇게 반토막 날 것이라는 경고에도 35조 이상 들어가 있고요. 지금 36조가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거 베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사는 보시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올라탄 미국 ETF가 이제 무더기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레버리지 ETF 종목들은 최근 한 달간 손실률이 20에서 50%에 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뒤늦게 이제 미국장에 올라탄 서학개미의 상태가 지금 몇 가지의 기사만 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일부 차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차트만 봐도, 특히 테슬라가 제일 많으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고, 또 분산 과정이 끝난 나스닥의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764 자리 정도만 도달한 거죠.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평소처럼 그냥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행인데, 이게 초입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22년도 하락장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22년도에도 이렇게 분산 과정을 마친 나스닥은 약 1년간 하락 분위기를 면치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체 여기서 자, 여기 기준 2020년 3월 23일 코로나 팬데믹 때 만들었던 저점, 우리는 이제 3월 19일이었는데 미국은 3월 23일이 최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21년 11월 22일까지 상승한 것에 대해 382 자리까지 결국에는 1년 동안 하락을 통해서 내줘야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제 764면은 이제 시작 초입 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씩 이제 618이나 764 자리에서 한 번씩 튕겨져 올라갈 겁니다. 50%에서 튕겨져 올라갈 거고, 구간마다, 주요 구간마다 반등 구간을 분명히 주겠지만, 이게 진짜로 공포 구간이 시작된 거라면 382 정도까지는 이번에도 내줘야 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은 25년 한 해부터 26년도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764 자리에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서 V턴으로 기존의 분산 과정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가를 만드는 경우라면은 이거 더 가는 겁니다. 한 25년 내내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피보나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보면서, 자 지금 여기 고가부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주요 반등 자리나 그렇죠, 회복 자리들은 다 피보나치 라인을 안 잡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어, 이제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382 반등은 좀 짧고 618이나 764 정도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자리인데요. 특히나 이제 764를 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618 자리를 많이 보는데, 이 정도까지 여기를 넘어간다면은 어쩌면 그 분산 과정은 뭐 잠시 그냥 거쳐가는 하락과 조정으로 그냥 넘어가고, 결국에는 다시 꾸준히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돌파 안착되기 전까지는 먼저 앞선 이 이제 분산 과정, 그리고 또 월가에서 주요 기관들이 이 위에서 숏 포지션으로 대부분 많이 바꿔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최신 흐름인 공포 구간의 초입 정도. 지금 공탐 지수도 극도로 공포 구간이기도 하죠. 옵션 거래를 통해서.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월가는 이제 나스닥 분산 과정을 거치면서 포지션이 풋옵션 우위로 변했고, 해외 선물 나스닥에서의 개인 미결 포지션은 이미 롱 포지션이 한참 더 우세한 상태죠. 이 상태가 지금 한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 LS 증권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선물 나스닥 미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74% 정도가 현재 개인들이 롱 포지션으로 미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롱 포지션, 즉 상승을 바라고 있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반등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올라오면서 이 비율은 조절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현재 미결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거는 일부 이런 유진 투자 선물 데이터는 무려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미결 롱 포지션 비율이 92%, 뭐 지금은 이제 8, 90%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최신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수의 개인들은 나스닥의 상승을 바라고 있다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위험이나 달러화 강세, 즉 환 리스크, 그 다음에 중국 내수 부진, 그다음 미국의 분쟁 지역 개입 축소 등을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들고 있고요. 이 외에도 주목받을 요인은 일본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및 요거는 이제 3월 18, 19 요때 일본 금리 결정 또 합니다. 이제 그때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2,800조 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25에서 35% 정도 사이는 이미 뭐 그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는 다 리스크 요인이죠. 그다음에 국내 건설업 불황 및 부도 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크로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24년부터 우리나라 증시 하반기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24년부터 우리는 시작됐고, 미국은 비로소 25년도부터 약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로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나 뭐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짧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상승 구간에서는 그 방향을 이용을 하셔야겠죠. 뭐 하락장이어도 당일에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뭐 오늘도 지금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날의 이런 흐름들을 당연히 실시간으로 타야 되지만, 이제 장기적 좀 폭넓게는 계속 어느 정도 보수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것들이 매크로 요인들이 해소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25, 26 정도까지 더 바라봐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거지만, 우리 서프라임 때 2008년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 꽂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3년 전인 2005년부터 이제 매크로 데이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IMF 시기로 가도 뭐 한참 전부터 다
데이터들은 먼저 잡히기 시작합니다. 2, 3년 전부터. 지금도 실질적으로 매크로 데이터가 악화가 됐던 것은 이제 코로나 때 돈 풀기를 해서 증시가 막 글로벌 증시가 아주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 즉 청구서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돈 풀기에 대한 청구서가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왔고, 이제 그 데이터가 악화된 것은 이제 22년부터였잖아요. 22, 23 시즌.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벌써 2년 정도가 이제 지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미 2년 전부터 악화돼 있고, 그 2년 전부터는 워렌 버핏은 이미 천천히 현금화를 시작한 시기랑 겹치죠. 23년도부터 현금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위에서 다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참 오랜 기간 동안을 분산해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익히 다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진짜로 주의해야 될 시기가 이제 1, 2년 정도 도래한 겁니다. 그 이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해결이 되는 대로 우리는 풀어갈 수 있잖아요. 해결됐네, 매크로 좋아졌네, 데이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시의 분위기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수급도 상당히 크게 뭔가 전환되는 포인트들이 있고 막 이게 티가 나요. 그래서 그런 티가 확실히 잡히면 이제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번 물갈이 수급이 나온 다음에 해소가 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더 발생하고 막 있는 시기지만 초반에 팬데믹으로 수급 물갈이가 다 일어났잖아요. 2020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졌어요. 돈을 푼 효과가 컸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급 물갈이가 나올 만한 그 포인트들이 충분히 밑으로 한번 갈려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들이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지켜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려면, 22년도처럼 이번에 진행되지 않으려면 지금 764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려줘야 돼요. 여기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618, 50, 382 단계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살리려면은 미국 증시는 항상 764에서 흐름을 이어갔다 라는 상태를 꼭 인지하시고 지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더 무너지면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영 심상치 않은데, 오늘도 1.5%가 빠지는데 아직은 뭐 저점 이탈은 없지만 금요일에 이제 밑꼬리를 한참 달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공간이 남아있지만 오늘 아직 본장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선물이 1.5% 이렇게 빠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요 에너지원 체크는 우리장 넘어가서 주요 에너지원 체크를 보면은 일단 당연히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이 일단 최우선이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평소에 위클리 옵션보다는 월물 선물 옵션 만기가 이제 내만휴의 날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해당 영향력이 조금 더 큽니다. 만기 주간이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는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물 외국인 선물 옵션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여기 영향 더 커진 걸 봐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을 보지만 오늘 장 초반에 보기에는 시장은 반등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시장의 방향과 프로그램 비차익의 방향이 완전히 역방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이다, 탈락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시키면 돼요. 오늘 안 보면 됩니다.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역방향이네. 그리고 여기 그럼 프로그램이 매도한다고 오늘 시장 하락하겠네. 이 생각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매매일지 공부하는 시간에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드렸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락 배팅을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이거 에너지원으로 탈락됐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기도 하고 아예 그냥 배제하고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아예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그 수급, 제가 장중에 이제 여러 차례 수급을 업데이트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평소랑 좀 다르게, 자 보시면 이렇게 수급을 지금 올려드릴 때 제가 어떤 거 보세요라고 일단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를
자, 여기 지금 올려드렸던 그날 오늘이죠. 오늘 올려드렸던 그 수급을 보시면 제가 이거 보세요라고 올려드리는데, 자, 프로그램 비차익이 3천억 이렇게 커져 있어도 제가 여기다 체크를 안 했어요. 이 네모를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는. 그쵸? 이거 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체크를 안 했어요. 그죠? 이런 디테일함을 혹시나 체크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잘 보신 겁니다. 이거 괜히 네모 치는 거 아니잖아요. 수급이 오늘 이런데 지금 시간에는 이거 주로 보세요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비차익 체크 안 했으니 이거 주요 에너지원 아니기 때문에 괜히 비차익 매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하방 배팅하지 마세요 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요 자리에서는 저항대 라인에서 이제 올라와 있다면은 뭐 하방을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죠. 상황 보면서. 하지만 메인으로 이 프로그램 가지고 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뜻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포인트 잡아드리는 것 위주로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시간에 역방향인 걸 체크하고, 오늘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애초에 주요 에너지원으로부터 탈락을 시켰다라는 거 언급을 드려왔던 거고요. 오늘 그다음 위클리 옵션 만기,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80% 확률로 코스피 200 기준 10시 40분에 335 위로 오늘 장이 움직일 거다. 그다음에 2시 3분에 337.5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 위로 장이 움직일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단만 저점을 닫아준 상태로 나머지는 보다 더 거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그렇게까지 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풋매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콜옵션 매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풋옵션에 이제 거의 뭐 개인들이 한 20억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17억에서 20억 사이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풋옵션이 더 많으니까 이제 풋부터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락 자리부터.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은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부 변동 가능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2시 4분과 2시 36분 그리고 동시호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오늘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오늘 주요 포인트는 이제 340 등가죠. 340 위클리 콜과 340 위클리 푸시였는데 마지막에 340 위클리 콜이 0.01까지 이제 갔다가 0.02까지 갔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지난주는 이 340 위클리 콜이 0.01 갔다가 종가로 0.31까지 올라오면서 결제가 0.31까지 폭발하면서 31배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막 340 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은 340 푸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보셨던 분, 337.5, 337.5 푸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제일 강조드렸던 거, 지난주에 31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예. 연속적으로 뭐 불가능하라는 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잘 안 줍니다. 한참 이제 31배가 나왔으면 한참 동안 연속적으로 이런 잭팟 포인트가 잘 나오진 않아요. 예.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둘 다 꽝 될 확률이 아주 높았다. 라는 거고요. 진짜 로또로서만 봐야 돼요. 예, 로또가 우리가 당첨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37.5 풋도 꽝, 340 콜도 꽝이 됐습니다. 위클리.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해 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이제 11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2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뭐 풋옵션 많이 녹았겠죠. 오늘 외국인은 왜 그런 손실이냐? 외국인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지난주 목요일 특히 목요일에 해지 포지션으로 위클리 옵션 콜 옵션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녹은 거예요. 예. 그 콜 옵션이 큰 재미를 못 봤죠. 뭐 올라가긴 했지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보시면 이틀 동안에 목요일에 저 위에서 콜 옵션을 잔뜩 샀는데 외국인들이 자꾸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회복을 못해요. 올라서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이 녹았죠. 그래서 11억의 손실을 봤고요. 그래도 그나마 오늘 풋 매도 쪽에서 조금 챙겨서 손실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개인은 23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29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얘들 양매도였으니까, 금융투자는 양매도니까 계속 왔다 갔다만 해줬으니까 이득이겠죠. 예.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파생반, 정규 교육반인 파생반에 늘 8시 41분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중요 자리들 중에서 오늘 1차 저항은 339.6으로 제안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339.8에서 340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맞았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스닥을 보고서, 그리고 옵션 예상가를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출발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뭐 포인트를 좀 내리자라는 생각으로 339.6으로 그 다음 매물 상태를 보면서 좀 내렸는데 그냥 했던 게 좀 정확히 더 맞았겠네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었고 다섯 틱이니까 10시 7분에 고가가 이제 339.7이었죠. 여기 위로 저항대 역할 했고 그다음에 11시 2분에 339.75 그다음에 1시 22분에 339.85 이렇게 그 부근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한참 뻗어 올라가면 개인들이 들어와 있던 위클리 콜옵션 340 그리고 342.5가 결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제한적인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때 올라올 때도 제가 계속 파생반 텔레그램 등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개인 위클리 콜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마냥 올라가기만 하지 않는다. 와서 시간을 끌어야 이렇게 올라와서 시간을 끌어야 풋옵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풋옵션 입장에서 그리고 콜옵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할 거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가장 답답한, 가장 손실이 많은, 가장 수익이 적은 공간을 우리는 가장 향해 갈 확률이 높은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처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수급을 공부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수급을 추적하면서 개인과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트레이더 주체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형태인 떨어져서 상승 후 횡보 상태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시 이후에 좀 흔들린 거고요. 그래야 가지고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 해왔던 이 풋옵션이 녹아서 유지가 되고 시간 가치를 계속 떨구고 더 올라가면 풋옵션은 더 빠르게 죽겠지만 더 올라가면 콜이 사니까 개인들이 콜옵션이 없는 게 아니라 양매수잖아요.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기 때문에 콜옵션도 안 살리고 풋도 천천히 녹여버리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움직임을 오늘 취하다가 끝난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계속 풋옵션에 똑같이 개인처럼 매달리는 일이 없어요. 풋옵션 상합한다라고 버려야 되고 콜로 타야 되죠. 트레이딩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수급을 분석하는 이유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제 335.6이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그렇게 시작해버렸습니다. 시가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순간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가 V턴으로 바로 들어왔죠. 제가 지난 리뷰에서도 그리고 항상 라이브 방송 때 마지막에 3시 50분 이후에 컨텐츠를 하는 이제 트레이딩 복귀 컨텐츠 방송 마지막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2,300분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장중에는 그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들으시는데 마지막에 정작 중요한 당일 매매를 점검하는 이 복귀 컨텐츠는 참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뭐 장이 끝나서 그런지. 근데 그때 이제 정말 핵심 포인트들이 많이 반복되고 공부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계신 분들은 정말 트레이딩 많이 늘었을 겁니다. 보이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언급드렸던 요 패턴들을 이용해서 오늘도 롱 포지션 쪽으로 아침부터 일찌감치 공략해가지고 매매일지 보시면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KM맨님도 그 자리 뭐 롱 포지션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들어가셨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매도 여기 매수 여기서 청산 매수 스위칭 매수 한 번 더 여기 지지 받았으니까 제 핑크 라인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 지지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또 확인하는 거 지지 받고 확인하는 거 매수 한 번 더 불타기 그쵸? 여기 보시면 돌파 매수 추가 눌림 매수 추가 불타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항 체크하면서 마무리 어떻게 해요? 785만원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이거 오전 일당이 785만 원인 거예요. 오전에 따닥따닥 해가지고 785만 원.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제 만기일이니까 결제. 여기 뭐 제가 로또라고 말씀드렸던 거 확률이 낮은데요. 계속 라이브 방송 때 그랬죠. 이거 확률 낮은데. 진짜 확률 낮은 만큼 6만 5천 원만 하셨어요. 오늘 얼마나 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수익금에 785만 원 수익금에 1%도 안 돼요. 베팅 금액이. 로또니까. 예, 안 될 거 알고 그냥 거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금액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것 337.5와 335의 품매도예요. 자, 이건 매도 포지션으로 가서 결제까지 갑니다. 얘는 로또니까 소액으로만 가고 얘는 결제 확률이 높으니까 끌고 가요. 왜? 이거 개인들이 매수한 풋옵션이잖아요.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야? 난 매도해야지. 기계적으로 나오고 개인들이 품매수를 줄이네? 난 품매도 줄여야지. 그래야 리스크가 없어지겠죠. 옵션 매도는 위험하니까 하면 안 돼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대응을 안 하는
분들한테, 혹은 아직 가격 원리를 모르는, 옵션 가격 원리를 모르는 초심자 분들한테는 옵션 매도는 쥐약이죠. 한 방에 다 터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 있고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 충분히 매매일지 매일날 써보면서 다른 분들 거 공부하시면서 꼼꼼히 늘 꾸준히 하셨던 분들, 트레이딩 연습도 모의 투자를 향해서 많이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옵션 매도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완전히 땡큐죠. 개인들이 계속 풋옵션만 타고 가만히 있어주는데 그거 풋매도하면 되는 건데 뭐 라는 생각으로 결제까지 가신 거죠. 그렇죠? 결제 수수료도 할인 받았겠다. 제가 지금 제휴맺은 증권사로 그 수수료 혜택을 받으시면 전국 최저로 지금 수수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결제 수수료까지도 낮춰 드렸죠. 결제 수수료까지도 한 최대한 100배 정도까지, 130배 정도까지가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제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분들도 생겨 나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결제까지 잘 안 하시던 분들도 결제까지 해보는 거예요. 결제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어,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 막 4분의 1에서 13분의 1까지 낮잖아요, 수수료가. 이거 잘 적용 받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 옵션은 5분의 1,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자, 5분의 1. 선물은 4분의 1에서 13분의 1로 낮아지고, 옵션은 5분의 1에서 뭐 여기서 얼마야, 한 대략 한 30분의 1로 낮아져요. 아니면 뭐 13분의 1, 비싼 증권사별로 이렇게 이 정도로 낮아지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거기에 결제 수수료까지도, 보통은 결제 수수료는 훨씬 비싸거든요. 훨씬 비싼 몇 배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 혜택 받으셔서 이거 전국 최저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신청하셔서 혜택 다 받으시면 여러분들 평생 수수료입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어디 안 가요.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가 없어지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매매를 하지 않아도 일단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니까,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들 평생 수수료 전국 최저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소개시켜 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지지 하단 335.6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탈 후에 다시 그거를 돌파해서 지지받았죠? V턴이죠? 매수 포지션으로 더 진행되겠죠? 저항 받았다가 다시 돌파해서 더 가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339.6 라인 부근에서 막히고 오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뭐 오늘 데이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갖고, 마지막에만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조정 마지막에 흔든 거는 북한의 미사일 뭐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뭐 풀량봉 될 만한 날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 나오면서 끝났지만, 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죠. 좀 풋옵션 살리면 안 되니까 끝까지 개인들이 풋옵션을 지키고 있었기도 하고. 자, 일봉상으로 외국인들의 수익 전환 구간과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로 이월시켜야 되는 구간 구분해 드렸죠. 지금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숏 포지션, 선물 매도, 그다음에 옵션, 풋옵션 우위에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가까운 쪽에 풋매도가 좀 많아져서 완벽하게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는. 다만 외가는 풋옵션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내려가면은 손실이에요, 풋매도 때문에. 그러나 그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풋옵션 외가 매수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매도는 외국인들이 알아서 줄이겠죠. 그래서 한번 자세 잡으면 급락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한번 자세 잡으면 급락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고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든 롤오버를 해서 6월물로 넘기겠죠. 매도에 대한 성과가 안 났으니 손실로 마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든 이제 만기를 넘길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손익분기가 현재 선물옵션 합성 손익분기가 328 이하로 추정되고요. 대략 한 요 구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구간에 올 것 같지 않으면, 남은 3일간 즉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대거 포지션을 롤오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3월에서 6월 스프레드, 즉 3월물과 6월물의 차이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35 정도 됩니다. 즉 6월물이 3월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할 때 불리합니다. 더 싸게 넘어가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를 위해서는 이걸 더 끌어올려야 돼. 스프레드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자 보시면 스프레드 지금 마이너스 0.35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끌어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월요일부터 스프레드 확 늘어났죠? 화요일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선물 미결은 줄어들겠죠. 근데 일단은 매수 포지션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매도가 대거 넘어가려면 얘가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좀 더 올라오면 외국인들은 일단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넘길 겁니다. 어, 넘긴 다음에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된다면 스프레드 상황이 된다면 요거 좀 올라온다면 넘기려고 할 거예요. 급락이 바로 출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를 한다면, 즉 6월물로 넘긴다면 위에서 선물의 매도 물량을 더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엄청 폭발적인 건 또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뭐 적당히 올려가지고 외국인들은 위에다가 또다시 매도를 확대해서 나중에 더 큰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작년에 666 기억하시죠? 작년에 연결 선물로 보면은 작년에 요거 자 작년 7월 하락 7, 8월 하락되기 전에 여기 자 여기 외국인들이 자 6조 원의 매수, 6조 원의 매수, 6조 원의 매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수를 키워가지고 이제 떨궜던 거고 매도도 이제 6조 원까지 늘리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6조 원까지 키운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눌리면서 6조 원까지 커진다면은 완전히 돌아서는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사실 6조 원까지 잘 안 커질 거예요. 올해는. 근데 뭐 아직은 올해는 그런 작년 7월, 8월 하락 폭락장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쪽으로 키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면서 이거는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총평 및 마무리로 넘어갈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V턴으로 돌아서며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늘리면서 상승 전환을 만들었고 끝까지 풋옵션을 지키면서 상승 후 횡보하다가 마감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상승 후 횡보 형태가 가장 합리적이었다라는 거.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는 개인들이 340과 342.5 등을 이제 위로 위클리 콜옵션을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넉넉하게 이제 살려주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오후장에 TSMC 수익 발표도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 후반부 2시 이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서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하며 그로 인해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340 콜옵션에서 최대 31배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후보였던 340 위클리 콜옵션을 관심 있게 보긴 했지만 오늘은 개인들이 목요일처럼 해당 옵션 매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체로 지키면서 변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때는 340 위클리 콜옵션을 마지막에 개인들이 다 매수했던 걸 다 반납하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매수로 다 땡겨서 결제가 나왔던 거죠. 31배까지. 근데 오늘은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3,700원, 선물 53,900원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147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120만 주, 우선주 17만 주 최대 신청을 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는 뭐 늘 똑같죠. 59,000, 57,000 최신,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원은 이거는 5만원 구간 들어와서 계속 체크하는 거니까 뭐 다 지겹도록 많이 보셨고 외우셨을 거고 오늘도 54,000에서 4,400 지지 체크 중이었다가 후반부에 54,000원 그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54,000원이 뚫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54,000원을 딛고 올라서냐 아니면은 지금 뭐 시장 상태를 보아하니 뭐 53,000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급락이 나온다면 51,800까지도 직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수급하기 전에 SK하이닉스 잠깐만 코멘트 드리면 SK하이닉스가 보통은 오늘 좀 떨어졌잖아요. 보통은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매도를 하면 최근에 누적 매도가 좀 있었던 선물을 환매수하고 이제 반대로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매수를 하면은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선물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요 3일 SK하이닉스가 지금 누적 선물 매도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뭐 1월 이후로 막 4천억대 5천억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부담인데 그걸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 3일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동안에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원래 포지션을 늘린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늘 77만 주나 대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선물 환매수가 되어야 맞는데 오늘 선물까지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선현물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단기적으로 뭐 하락 조짐이 더 있는 건데 하이닉스 오늘 역시나 2%대 하락 마감했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LG엔솔 등 이런 시가총액 고시총 들에 비교해서는 조금 열세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제 선물이 1149억 매수로 이제 12거래일 만에 어제까지는 전일까지는 11거래일 연속 매도였는데 오늘은 12일 만에 매수가 나왔고요. 옵션은 가까운 콜옵션에 대해서는 매수로, 가까운 풋옵션에 대해서는 신규 매도로 이거죠. 가까운 콜옵션에 대해서는 매수로, 그다음에 가까운 풋옵션에 대해서는 매도로 해서 누적 포지션에 대한 해지를 좀 했습니다. 반대 포지션이죠. 그러나 기존에 베팅되어 있는 이 330을 포함한 그 이하의 외가 풋옵션 매수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월물 옵션 327.5 를 보시면 330을 볼게요. 330 얘기 나왔으니까 330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대거 매수를 했는데 완전히 지금 손실 나 있죠. 보유 손실이 큰데 이걸 물타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했죠. 기존에 베팅되어 있는 330을 포함한 이거 계약수로 볼게요. 계약수로 놓고 보시면 외국인들은 풋옵션 2만 계약을 삽니다. 물론 외가콜도 샀지만 상대적으로 콜은 지금 가까운 쪽도 사면서 뭐 골고루 샀어요. 근데 풋옵션은 구간이 딱 나눠져 버렸다라는 거지. 가까운 쪽은 확실하게 매도, 먼 쪽 외가는 확실하게 매수 노선을 딱 정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존에 베팅되어 있는 330을 포함한 그 이하의 외가 풋매수는 버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오늘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외국인은 여차하면 한 번에 건수만 잡으면 악재 하나만 걸려버리면 확대 해석해서 급락을 만들 가능성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100%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오늘 대응에 따라 환매수 대응을 해주고 대응 방식에 따라 그 다음에 옵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치 포지션을 조금 만들면서 끝났던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4,489억 매도로 오늘 시장의 흐름과는 대체적으로 역방향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오늘 프로그램이 매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의 하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중에도 언급을 드렸고 방금 전에 리뷰 영상 진행하면서도 언급을 드렸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은 14조 5,39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누적은 쌓인 거예요. 오늘 4,400억대 누적은 쌓인 겁니다. 누적에 대한 영향은 주겠죠. 당장 오늘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환율은 외국인들은 달러 선물을 오늘 2,141억 매수하면서 1,453.2원으로 0.5% 상승하며 정규장을 마감했고요. 1,440원 라인 지지 체크 중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1,440과 1,410원 위에서는 계속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고요. 변동성 지수도 오늘 0.73% 상승한 22.13으로 연속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연속 음봉 마감은 곧 시장의 연속 양봉 마감을 얘기합니다. 밑에서 출발해서 계속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순간적으로 놀라서 출발해서 떨어져서 마감을 한 거예요. 반대로 볼벤 상단에서 이제 완화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 지수의 조정 구간 그리고 여기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시장이 급락을 빠르게 보이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당장의 급락보다는 반등 및 횡보를 하고 있다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그러고 있죠. 자 이제 이러다가 시장이 지금 당장의 빠른 급락보다는 뭐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반등하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양봉을 보여주면은 이제 볼벤 상단으로 다시 쭉 뻗어 올라가면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급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중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빨리 신청해서 가입하시고요. 카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야 됩니다. 초대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텔레그램도 구독자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